네, 안녕하세요. 테리님 어서오세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방송할 생각이, 예, 뭐, 없는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와 달리, 낮에도 손님이 없었고, 저녁에도 없네요. 예, 꼭 한 테이블은 있어요. 남녀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예, 그 손님 받으면 12시까지 영업해야 되는데, 예, 그냥 후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후원금으로 퉁친다 생각하고 그 손님을 안 받았어요. 어쨌든 인들아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내내 월화수목 늘 한 테이블 한 팀 정도는 꼭 인들아 방송한다 그러면 꼭 문두둑인다. 이번 오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낮에까지 월화수요일은 낮에 손님이 있었는데 또 인드라가 어저께 또 그런 얘기 하니까 낮에 없네요. 네. 말이 입이 말이 씨가 돼서 그냥 가게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인드라 장사에 유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오늘은 검색을 좀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인드라 생업이 78이지 인드라 방송이 78은 아니거든요. 인드라 생업이 78, 22가 방송인데 방송이 78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숙자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53회 5월 12일 럭설타임스 이널리 만사소통 용산 대통령 성렬령 파친코 이민진 추경호 주식 양도세 공매도 옵션 만기일 테라 경제 쿼드 한동훈 김경률 로스트룸 폰허브 오세훈 징기스칸 이런 제목입니다. 미래소리 방송 VOA 레트로 파친코 이민진 오늘은 일부만 만사소통 용산 대통령 성렬령 경제 쿼드 로스트룸 한동훈 김경률 폰허브 나토 사이버 안보센터 옳은소리 문폴 옵션 만기일 추경호 주식 양도세 폐지 공매도 테러 누나 비트코인 신인균 오세훈 개항은 호구다 천안 박완주 성추행 제명 징기스칸 무덤 시카고 오토기어 이런 제목입니다. 네, 자 한잔 이렇게 분숙자님 괜찮아요. 매일 방송해요. 손가락은 괜찮아요. 자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화랑님 자영업자 지원금 좋은 정책입니다만 이왕 지원하는 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금 장사하는 분들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드라가 자영업자이고 또 현금 장사하는 분들의 사정을 인드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거는 운영의 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역시도 세금이 있는데 지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는 곳에 지원이 있다.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에요. 3원칙. 그러한 전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화랑님께서 자영업자 지원 좋지만 현금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이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은 이 인드라가 강조하는 포괄 경제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아까 얘기했던 소득, 세금, 지원인데 이런 3원칙을 정하되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모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틈을 노려가지고 이상한 소득을, 불법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선의의 어떤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탁상 행정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죠. 일선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일선의 자영업자들이 상호 소통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 경제, 소통 대통령, 만사 소통, 용산 대통령. 용산에서는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죠. 출근하는 길에 기자가 묻잖아요. 자영업자 지원에 현금 지원 생각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기자가 물을 때 한마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전비는 지가 무슨 히틀러라고 구중궁궐 안에 처박혀가지고 침묵했잖아. 지가 불리하면 침묵하잖아. 도대체 청와대 문전비 입장은 뭐냐? 데크티딱 정수 온노비 뭐 저쪽 하는데 그 뭐 입장이 뭐냐? 물어봐야 되잖아. 국민들이 궁금한데 입 싹 닫고 지가 무슨 파시스트지 뭐. 어쨌든 이것이 가장 큰 차이다. 용산 대통령 청와대 개방 버프 받는다 3% 이상 이라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인드라가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현금 장사하는 분들의 나름대로는 알아요. 근데 인드라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또 말하기가 껄끄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고 싶지만 인드라는 솔직히 까놔도 돼. 인드라한테 뭐 상관은 없는데 다른 자영업자분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까봐 인드라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까놓고는 못하겠어요. 혼자서 잘난 척하는 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운영의 묘리로 잘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구독 고맙습니다. 은현님 어서오세요. 문전비 양산에서 밤새 국민현장 교육현장 암기 당함. 그랬어요 정말? 국민교육현장. 자 아무튼 이렇게 파랑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 현금 장사라는 것은요 앞으로 추세는 이 화폐란 무엇인가 요즘 시대정신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수메르 경제사학론 관점에서 화폐란 신의 선물이거든요. 점점 화폐는 맨 처음 우리가 이제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물물교환되듯이 이렇게 석석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래 화폐의 탄생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학론 관점에서 화폐란 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거래가 안 됐어요. 그냥 신전에서 은이 보관됐다고요. 누나 이런 거죠. 은이 달의 상징인 은이 그냥 신전에 보관돼 있었지 거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디지털 통화로 가잖아요. 인드라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점점점 화폐의 본질에 점점 다가선다고 보고 있는 거죠. 화폐가 탄생한 배경은 뭐죠? 신에 대한 그리움이죠. 신에 대한 그리움, 신의 부재에 대한 그리움의 표시가 상징이 화폐입니다. 마치 명품을 갈구하는 것이 신에게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런 마음, 그리움, 신에 대한 그리움이 화폐의 본질이에요. 점점 더 디지털 통화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실제적으로 돈은 거래하는 게 현금 거래 없이 그냥 계좌에서 차감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수메르 경제의 화폐 탄생
시기로 돌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칙을 가지면서 인드라는 이런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금 장사 지원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으면 선의의 피해자분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왕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왕에 지원하는 거, 요런 편은 주의하셔야 돼요. 화랑님, 이왕에, 이게 뭐냐면은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광역시 말고 이번에 수원, 고양 뭐 이러한 도시를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만 이상의 도시를 광역시도 아니고 기존의 도시도 아닌 특별시라고, 특할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별 차이가 없어. 기존의 도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광역시에 대한 특혜 같은 게 없어요. 수원이나 고양, 용인, 뭐 일산, 뭐 저 그런 데가 성남 이런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형식적으로 붙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왕 무슨 100만 이상의 도시로 지정한 이상,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이게 그냥 이름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왕 이렇게 이름을 줬으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왕지사, 이거 굉장히 행정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예요. 이런 발상을 인드라 반대합니다. 화랑님이 얘기를 인드라 존중하지만, 이왕지사, 이왕 이렇게 저질렀는데 이게 한번 거짓말하면 더 큰 거짓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듯이, 이 행정에서 중요한 건 이왕 나쁜 길로 간 거 더 나쁘게 가자, 이런 거하고 이런 거 되게 주의해야 돼. 한번 그냥 운전비 파쇼가 베네수엘라처럼 쫙 뿌렸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뿌리자.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의 빚이 어떻게 됐어요? 눈덩이처럼 커지죠. 이왕지사 어차피 그냥 빚졌는데 한번 빚질 때가 어렵지, 술 마시듯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셔요. 우리 인드라가 잘 알아, 술집 주인이니까. 처음에는 돈도 아낄 겸 또 술 취하면 또 여러 가지 사고 치니까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십니다. 근데 한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면 첫 잔에서 두 잔 넘어갈 때는 1시간 걸렸는데, 두 잔에서 세 잔 넘어갈 때는 30분 걸리고, 세 잔에서 네 잔 갈 때는 15분 걸리고, 그 다음부터 5분마다 마셔. 이왕지사 그냥 먹고 죽자 이렇게 된다고. 이왕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왕. 행정 편의주의, 이왕지사 이렇게 개판된 나라, 운전비 때문에 개판된 나라, 그냥 대한민국 그냥 탁 때려 부수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따님 어서오세요. 달따님 구독 고맙습니다. 인드라 가게 청소부 아저씨들이 단골입니다. 메뉴가 늘 같아요. 치소 생맥이죠. 치킨, 소주, 생맥주. 일 끝나고 치소 생맥은 청소부 아저씨들의 국룰이죠. 이게 일하고 그냥 술 한잔하는 게 딱 좋잖아요. 맞나요? 인드라 가게 치킨이 또 레트로, 옛날 치킨, 취향 저격입니다. 맛있대요. 보기에는 좀 오늘날 잘 나가는 치킨들에 비해서는 볼품이 없는데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그 천만 찍은 영화, 수원 왕갈비 치킨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맛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고 레트로 치킨, 11번님 어서오세요. 레트로 치킨. 하여튼간 다 그냥 부닥다리예요. 지금 인드라가 10년 이상 그 인테리어를 안 바꿔가지고요. 딱
그 정말 딱 가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20년 전 분위기야. 네. 분위기도 인테리어도 다 그냥 옛날 분위기고 가게 주인도 옛날 분위기, 그리고 이제 치킨도 옛날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트룸 역대 대통령 혈액형을 보니 이것도 패턴이 있다. 우리 로스님께서 또 이런 거 재밌는 거 해주셨네요. 네, 패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B형이 당선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뭐 관심사는 이미 대통령 된 사람들은 빼고, 이건 이 패턴은 정확 이렇게 그 출생 연도와 달리 어떠한 읽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패턴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로스님께서 왜 파친코 그 드라마에 보면 일본인이 혈액형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은 A형이 많고,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A형이 우세하고, 한국은 A형과 B형이 그러니까 B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죠. 그리고 이렇게 혈액형 성격을 이렇게 믿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죠. 요즘은 이제 혈액형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MBTI 혈액형을 대체했어요. 이제는 MBTI 좀 더 복잡해졌죠. MBTI로 이제 됐는데 얼마 전까지는 혈액형이 대세였죠. 한국과 일본에서만 통하는 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혈액형에는 약간의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로스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인드라는 입장에서는 혈액형, 로스님께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인드라 입장에서는 국유본이 이 혈액형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패턴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더 자료가 풍부해져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100명 이상 넘어갈 때 그때는 통계를 좀 낼 수 있지, 지금 한 열댓 명 가지고 이 통계를 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패턴이 있어요. 네. 다만 인드라가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6.25 법칙은 100%예요. 100%.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혈액형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현재. 다음에 뭐 세훈이 형이 오세훈이 될지, 철수형이 될지, 원희룡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혈액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나경원이 될지 이런 거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한 면에서 혈액형은 흥미로운 얘기지만 약간의 인종주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그냥 보류하는 것이 낫다. 딱 재미삼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혈액형보다는 종교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로스님이 관심이 있는 영성의 관점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종교를 쫙 추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사소통 대통령, 요즘 채널A가 대한민국 1등 대통령이에요. 우리 조중동 프레임을 깨야 돼요. 조중동. 홍석현에게 미안하지만 홍석현이 만들어낸 개념이 조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인드라 볼 때는 지금 현재 동중조다. 동중조. 동아일보가 1등 언론이다. 2등이 중앙일보, 3등이 조선이다. 이게 동중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아일보가 1등 언론이다. 대한민국 한반도 1등 언론이다. 북한의 노동신문까지 포괄해가지고 한반도 1등 언론, 한반도 국유원 귀족 넘버1은 최태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앙일보, 글쎄 오늘은 일부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야. 이게 용산 대통령이다 이거야. 청와대 개방, 용산 대통령 소통이 가능해. 미국처럼 바이든 형이나 트럼프가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질문하면 트럼프가 오늘은 답변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냥 가고, 그죠? 예, 바이든 형이 답변하고. 예, 소통 대통령, 만사소통. 예, 뭐라도 한마디 듣는 게 기자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예, 문전비는 언론 탄압을 했던 파쇼 대통령이고, 성렬형은 자유 대통령이다. 파쇼 문전비, 자유 윤석열, 성렬형. 이렇게 되겠. 이재호, 야 재호야, 내 이제는 야 같이 나이 먹는 처지에 재호한테도 이제 재호라고 할게. 재호야, 정신 차려라. 네가 참 추하게 늙는다. 이재호, 너 시민 운동할 때, 좌익 파쇼 시민 운동할 때 인들하고 같이 서민연, 서울민중연합 뭐 이런 데서 같이 있었잖아. 그게 당신 알아, 인들아가. 예. 추하게 늙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재호야, 정신 차려라. 너 죽으면, 너 돼지면 누가 신경 쓸 것 같아? 아무도 신경 안 써. 넌 게르기야, 게르. 저 반쪽 미당 입장에서도 넌 게르기고, 국힘 입장에서도 넌 게르기야. 네가 처신을 지금처럼 하면 아무도 너를 옹호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사니? 참 안타깝다. 이재호, 재호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박진모, 이상민은 이제 성렬형이 임명한 거고, 박진은 국회의원이 임명한 거고요. 박진 화이팅! 외무부 장관. 장관 되기 전에 벌써 업적을 쌓았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민진, 빠친코 이민진과 이 사진 죽이네. 또 이것도 동안에 뉴스원 사진 죽이잖아. 이것도 이민진 작가가 열심히 설명하고, 성렬형은 또 진지하게 듣고, 빠친코 이민진, 뉴스원 아는나 기자, 성렬형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경축 사절을 적견 소설 빠친코를 쓴 작가와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자, 이런 게 중요하죠. 빠친코 이민진, 만사소통 용산 대통령 성렬형. 이게 상징적인 사진이다. 이들아 볼 때 용산 대통령, 소통의 대통령, 출발을 알리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통일 대통령, 뭐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주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든형 경제 코드 살펴보니, 요거는 이제 인드라가 뭐 짧게, 카쿠토님 어서 오세요. 설명하면 뭐 어떤 간에 이 트럼프가 이 태평양 이러한 데서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이러는 바람에 중국의 주도로 뭔가 이 형성된 관계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경제 쪽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 코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정은. 이름이 이제 경제 코드건 뭐건 간에, 한마디로 트럼프의 정책은 뭐죠? 미군 철수, 나토 철수, 주한미군 철수. 이게 트럼프의 입장이고, 그렇죠? 이러니까 맹꽁 18호가 만세, 푸틴 만세, 이렇게 반쪽 정원도
만세하고 푸틴하고 반쪽 정원이 우리는 영원한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엔 치명적인 어떤 나쁜 선례를 준 거죠. 해서 우리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트럼프 따위 같은 대통령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뭐 국원이 임명하는 거지만 트럼프 따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산 대통령 엉덩이 탐정 성렬형 자유통합 혁신, 한국 새 정부와 공동이익 추구 가치보 확신, 미국에서 우리 방송 가치동맹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치동맹 단순히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경제동맹, 인들아 강조하는 게 뭐죠? 한미 상시적 통화수와 이게 경제동맹의 실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많이 노력해 주세요. 상시적 한미 통화수와 이거 해내면 박진은 영웅이 됩니다. 진짜로 영웅이에요. 한미 상시적 통화수와 할 수만 있다면요. 반쪽 아베가 열렬하게 반대하겠지만 이 한미 통화 수합 이거는 인드라가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하냐면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1000개, 10,000개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상시적 통화 수합 하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브루스 클린너 헤리티지 대전 자유 우파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대국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어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 앞으로 국내 문제는 상관없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일,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반쪽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입장이 같아야 되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반쪽 민주당이 현재 자유파시오 정당에서 좌파 정당으로 변모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쪽 노면, 문전비 파시오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렬형 담대한 계획, 북한 비핵화, 상호주의 강조. 이 상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 결의 안에 대북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의미가 여기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해서 뭐냐, 대한민국이 지난 방송에서 인들아 강조했듯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경제 발전 대가를 받은 가장 모범적인 국가예요. 이거를 삼류 찌라시 소설가 김씨 따위가, 파시스트 따위가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외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반미 분위기를 일으키는 이런 파시스트, 좌우 파시스트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얘기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까지나 외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는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한반도가, 대한민국 정부가 핵을 포기하면서 경제 발전 이루었다. 이런 모델이 동남아에 통한다 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동남아에서 대한민국 모델을 추종하는 한 미국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경제 발전시켜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동남아, 아세안이 필리핀 포함해서 당신들이 만약에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한다면 당신들에게 경제 발전 약속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신자유주의 유일한 장점은 뭐죠? 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경제 발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 모델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화랑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이거를 이 경제 무식한 놈들이 정치만 가지고서 신자유주의 반대 어쩌고 하는 것은 헛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미국이. 예? 대한민국처럼 핵무기 포기하면 당신들에게 경제 발전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반쪽 정언은 이런 거죠. 예? 핵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예? 리비아처럼 망했다. 이렇기 때문에 반쪽 정언은 뭐 핵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어떤 예, 저쪽에 딥스 파시스트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쪽 정언을 옹호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허접한 논리. 마치 지구 평면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구 평면설. 이렇게 인드라 강조할게요. 자, 개방은 살 길이요, 생존의 길이요, 폐쇄, 쇄국은 죽음의 길입니다. 대원군 같은 무능부패한 문좀비 같은 반쪽 정원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쇄국의 길이에요. 개방은 오히려 지도자들이 손해를 보고 국민들이 잘 사는, 시민이 잘 사는 길이 개혁 개방의 길인 것입니다. 푸틴이 개혁 개방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러시아 시민들은 고통을 받는 것이고, 맹꽁이 시파르가 개혁 개방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중국 시민들이 오늘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페럼 정책이든 무엇이든 이 점을 이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혁 개방은 생존의 길입니다. 먹고 사니 조화의 길이고, 박정희 정신이고, 쇄국의 길은 문좀비, 반쪽 노면 조금 예외다 이거는. 대원군, 이런 것은 파시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유냐 파시즘이냐. 문전비는 파시즘을 택했고 성유령은 자유를 택했다. 재호는 뭐냐? 너는 파시스트냐? 응? 이재호 정신 차려. 네가 당신은 이제 파시스트야? 응? 정신 차려. 응? 자, 그리고 북한 개성공단 가동 정화, 한국버스 무단 사용, 이런 뉴스가 스근스근 나오죠. 개성공단 뉴스도.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언니가 예쁘니까 이쁜 여자 앞에서 그거 저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기도 모르게 경계해야 되는데 미녀가 앞에서 아무리 성형수술했던 뭐간에 미녀 남자의 어떤 본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앞에서 미녀가 웃고 있으면 그냥 웃게 돼 있다고.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떠드냐. 예를 들어서 데크트 딱 정수기가 이렇게 되면 왜 돼지년이 미안해요. 이게 저 인드라 볼 때 이 데크트 딱 정수기는 이게 돼지상이거든. 그러니까 다 늙은 돼지가 이렇게 떠들어 웃고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미소 지을 수는 있어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소는 지을 수가 없죠. 그게 남자의 본성인 거 어떻게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데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뭐 대응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신의 한 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참고하시고 뭐 지방선거 전에 자일파쇼 테러 분자에게 문전비 정수기 황산 테러 당할 수 있다. 인드라가 수십 년 동안 자일파쇼 생활했기 때문에 이걸 좀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인드라가 좋아하는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이 좀 이렇게 뭔가 역할을 맡을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에 김경률 같은 분이 이제 국회에 나가야 되겠죠. 인드라 볼 땐 그렇고요. 그다음 폰허브에 대해서 대선 이후부터 들어가져서 이상하다 했었는데요. 방통위도 통신사도 모른다고 하면 국유본 윤통령 심하자마자 야동 사이트 차단해제 사실은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폰업은 접속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그 다음에 폰업은 어떤 데인가 쭉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마광수 선생님 수제자잖아요. 인드라는 그리고 인드라 책이 해체, 포르노에서 통일까지, 통일에서 포르노까지 포르노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드라 입장에서 폰허브는 몰랐어요. 이런 게 있었군요. 몰랐고 그러면 이 폰허브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폰허브에서 검열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선진국 국가에서는 서방, 미국, 서유럽, 일본에서는 검열을 안 하죠. 검열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태국 이런 약간 파시즘적인 국가들에서만 검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은 인드라가 이렇게 구유본론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르노가 허용되는 나라는 아무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르노를 소비하는 건 전 세계가 소비하지만 포르노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요, 국유본이 지정해줘요. 아무나 포르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나 포르노를 만들 수 없고 아무나 포르노를 유통시킬 수가 없어요. 소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특히 유통을 중시해야 됩니다. 이게 캐나다잖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국유본의 어떤 포르노는 관련돼서도 국유본의 어떤 통제가 있다, 이런 점을 들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규제 일변도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딱 한국의 법 체계가 문제 있는 게 뭐냐면은 처벌 강도는 낮고 대신에 규제는 되게 폭넓어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는 없고 상대적으로, 반면에 잘못 걸리면 수백 년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한국은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얼마 안 살아. 이게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다. 이 포르노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단속하면 돼요. 처벌을 강화시키면 돼요. 그러나 그냥 모든 걸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폰허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사 속에 일반인도 막 포르노를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범죄자들도 있을 것이고, 범죄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강간한 거,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방치했다고 해서 비난을 받은 거죠, 폰허브가. 그래서 폰허브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싹 다 삭제하고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앞으로는 반드시 올리는 사람한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것들만 올리고 그 올린 동영상은 반드시 그 출연자가 배우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다 수준 높은 포르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드라는 포르노란 무엇인가, 이런 포르노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은, 문재인 파시오 정권의 그런 정책은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에게도 매우 해로운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여성 인권을 유린했던 정책이 이 반포르노 정책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드라는 강조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드라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통로 때문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소라 가이드 이런 것들을 막아놔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피아 같은 데서 조아라 같은 데서 소라 가이드 그 소설, 야동 소설을 문피아나 조아라에서는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10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문피아나 조아라 같은 데서 10대들이 얼마나 가서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 성인 포르노 야동 소설이 있다고. 소라 가이드를 차단시킴으로써 얻는 이득은 뭐냐면 국내 통신사들이 이득을 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좀 반쪽 미당 파시오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그 다운로드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P2P, 이 P2P로 떼돈 번 새끼, 죄송합니다, 새끼라는 표현은 욕이죠. 이런 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반쪽 미당 이런 운동권 출신, 잘 파시오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이거를 이런 놈들이 문화진흥원 이런 거 장악하고 있어. 그런 놈들이 빠꿈이 돼가지고 이것도 다 계산하고 한 거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런 거 차단시키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알아야 돼. 너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수준 낮은 저질의 포르노로 소설이나 영상을 받아야 되고, 생산자는 차단당하고. 반쪽일성이지. 반쪽증은 북한에서 BTS 공연 보고 싶은데, 수준 높은 K-드라마 보고 싶은데 BTS 보면 사형, K-드라마 보면 빠찡거 보면 사형. 이게 문제의 파쇼 정책이지. 문화 정책이고. 개방을 해야 되지. 개방하고 문제가 되는 거, 네이프 강간물, 10대 이런 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하면 되는 걸 왜 싹 다 단속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가 이득을 봐? 금주법처럼, 금주법 시대에 누가 이익 봤어? 마피아가 이득 보듯이 포르노를 다 규제해버리면 누가 이득 봐? 포주들이 이득 본다고. 반쪽 미당 잘 파쇼 운동권 출신 그런 쓰레기들이 P2P 했던 놈들이 이득을 보게 돼 있다고.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전장형이냐 인드라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인드라 마강수 선생님 수제자입니다. 할 얘기 많지만 여기 가서 생략할게요. 보세요. 러시아, 중국, 필리핀 다 이런 허접한 국가. 태국, 이런 나라하고 똑같은 게 대한민국 아니야.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니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거 금지시키나요? 포노브에 대해서? 거기가 여성 인권을 무시해가지고 그걸, 이 포노브를 허용합니까?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번 루나 달의 몰락 사태는 성희롱 치인과 함께
문이 몰락하는 구입원식 개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이 물리신 분들 탈출자리 나오시기. 이거 탈출이 안 돼요. 예, 그냥 예의 바르게 하신 건데 오히려 이거는 엿먹이는 발언이세요. 아니 99%가 다운됐는데 100달러짜리 주식을 샀는데 지금 예, 현재 1달러야. 어떻게 빠져나와요? 100달러짜리가 1달러가 됐는데 어떻게 빠져나와? 예? 상장 폐지 직전인데 100달러짜리 주식을 샀는데 1달러가 됐어. 어떻게 빠져나와요? 안 그래요? 아, 옆에서 이거는 완전히 엿먹이는 건데 이거. 예? 옆에서 힘내세요 이러면서 은근히 엿먹이는 발언이세요. 아이고, 그런 의도는 아니신 거 저도 알지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문전비가 현실 인식이 결여됐죠. 미국소리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윈드라가 왜 나토 사이버 안보센터 가입을 원했나 국외고는 이런 얘기도 했죠. 드렸죠. 그래서 윈드라가 4대 음모론, 우주 음모론, 군사 음모론, 의학 음모론, 사이버 음모론 중에 4대 음모론을 윈드라 비판적으로 보는지만 세계 최고 국위본 음모론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로서 4대 음모론에서 극히 비판적이지만 사이버 음모론에 관해서는 인드라가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했죠. 그리고 이 사이버 음모론과 관련돼서 국외본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줄곧 강조하는 게 뭐죠? 암호화폐 관련된 거죠. 뭐 예를 들면 반쪽 정원의 북핵 자금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인드라 간단하게 북핵은 국영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반쪽 정원이 어떤 식으로 북핵을 북핵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디서 자금이 들어왔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이 암호화폐 뭐 해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루나 폭락 뭐 비트코인 폭락하면 반쪽 정원이 상당히 치명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반쪽 정원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투자를 많이 했을 거라고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추락 뭐 이런 것들은 반쪽 정원에게 약간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 강조하지만 북일본이 반쪽 정원을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상태고 그거를 국유원이 알면서도 놔주고 있거든요.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거래거든요. 암호화폐. 근데 그거를 막아버린다 하면 이 문이뿐인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경제 제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 볼 때 반쪽 정원이 갑자기 마스크 끼고 나타났잖아. 이게 굉장한 의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요. 반쪽 정원이 여태까지 마스크 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스크 끼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인드라가 추정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한데 이 암호화폐 타격이 심하다. 비트코인 폭락과 테러 루나 폭락 등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얼어붙은 게 반쪽 정원에게 굉장한 치명타를 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점만 일단은 떡밥만 던질게요. 인드라가 기존에 뭐 이렇게 몽골 박사식의 음모론은 아닙니다. 인드라가 몽골 박사는 좀 지나친 것이고 선을 넘었고 인드라 볼 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게 이번에 루나 폭락, 비트코인 폭락이 반쪽 정원 정권에게 약간의 치명상을 입혔다 이렇게 저는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예가 반쪽 정원이 마스크를 썼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보시면 되고 문폴 그래서 3월 16일 이거 얘기했죠. 문폴 이거 예고편 딱 나올 때 인드라가 이거
3월 9일 무조건 성렬형이 이긴다. 예, 대놓고 국유본이 성렬형 지지한다. 이거를 보여준 거라고 우리가 강조했죠. 예, 문포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옳은 소리죠. 인드라 강조했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세계에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튼튼했던 재정이 운전비 단 5년 동안에 그리스보다도 못한 그런 국가 채무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운전비가 싸지른 똥을 이거를 예, 이 똥냄새를 없애려면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예, 운전비가 싸지는 똥은 단 5년이지만 이거를 싸지는 똥냄새를 다 없애려면 예, 최소한 그 2배 이상은 필요해요.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인드라 볼 때는 이 운전비가 싸지는 똥을 요 냄새까지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최소한 15년이 필요해요. 15년의 국힘당 집권이 필요합니다. 이 운전비에 싸지는 똥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지금 한국 경제와 예,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예, 눈에 보이는 건 부동산이지만 실패지만 예,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95% 이상의 한국 경제학자들은 운전비 경제 점수를 F학점 매겼습니다. 사회주의 패럼 이전부터 예, 운전비 1년 차에 이미 인드라를 포함해서 한국의 95% 이상의 예, 경제학자들은 다 F학점을 매겼고 예, 운전비에게 떡금을 먹으려는 장하성 같은 애들이나 한 5% 정도만 C학점을 매겼던 겁니다. A학점을 내릴 수 없어. 걔네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학자라는 명함을 달려면 A학점을 감히 내릴 수 없으니까 C학점. 근데 나머지 95%의 정상적인 한국 경제학자들은 F학점 매겼고 세계의 경제학자들도 F학점을 매겼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사회주의 패럼 이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인드라 얘기 예? 운전비 파시 정권 초반기 때부터 주기차게 얘기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얘가 뭐 천안이더라고요. 천안. 예, 박완주 천안. 예, 그 다음에 이 박완주가 뭐 저 누구지? 안희정계라고 하네요. 안희정. 예, 보시면 되고 예, 충청에서 예, 그래서 왜 갑자기 작년에 고소가 당했는데 왜 이제서야 제명이 됐냐,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걱정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현재 반쪽 민주당에서 지방선거의 목표를 예, 광역시도단체장을 8석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8석을 보면 인드라가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보진 못했지만 자료를 일단은 호남 3곳, 전북, 전남, 광주는 먹고 들어갈 거니까 3곳. 그 다음에 제주도 지금 저 국힘이 분열됐기 때문에 예, 거기도 어렵다고 보고 4곳. 그 다음에 울산도 송초로, 이 울산 부정선거 송초로. 근데 울산도 지금 국힘당이 분열됐어요. 울산이 위태롭습니다. 5곳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또 그 가세현 강용석이 또 약간의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6곳. 거기다가 지금 얘네들이 충청도에서도 이렇게 대전이나 충남에서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8곳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얘네들이 대략 노리는 데가 경기도, 대전, 충남, 그 다음에 호남 3곳,
제주, 울산 이렇게 현재 반정미당이 속으로 우세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뭐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울산, 이 제주, 경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파 단일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명이가 뭐 계양의 호구죠. 계양.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 특별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드라 그 저쪽에 그 인천의 부평의 작전동에 살아봐서 저 동네 민심을 좀 알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세훈이 형은 차기 대선 이후에 정말 분골쇄신할 것 같아요. 화이팅! 아, 그럼 서울 시민으로서는 좋죠. 세훈이 형이. 네. 세훈이 형이 어딜 갔나 했더니 이 묻지마 폭행 일어난 지역이 구로구인데 현재 인드라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강서 지역, 보통 남서 지역을 남서부, 서남부, 그래서 강서, 양천, 그 다음에 그 구로, 금천, 동작, 관악까지, 영등포, 뭐 이렇게 남서지구. 그런데 서울에서 지난 3구 대선 때도 이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앞섰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다른 데는 다 앞서 있는데 서울을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딱 5개로 쪼개면은 유일하게 모든 지역에서 세훈이 형이 앞서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뒤처진 데가 이 구로, 금천, 양천, 강서, 동작, 관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략지구이기 때문에 세훈이 형이 저 구로 재개발해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한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 되고 이러면은 시민들이 보다 좀 더 여유가 되겠죠.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저런 묻지마 살인의 수도 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저런 지역, 위험 지역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것을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나 라는 것은 저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시민들이 못 본 척하고 갔다 이거죠. 저러한 사건이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 강남에서 저런 지역이 일어났다면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 구로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신고가 없을 수가 있다 이거죠.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폭력이 일반화된 지역일수록 저렇게 외면하는 일이 많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로구를 인드라가 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반정미당이나 반미 파시의 전략은 뭐죠? 문전비의 전략 전술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한 국민은 자신을 찍게 돼 있다 이거죠. 가난하니까 빈부격차를 이유로 해서 부자보다 빈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국민들 절대 다수를 다 가난하게 만들면 반쪽 일성 가문처럼 파셔 통치를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정미당의 목표는, 자유파시의 목표는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9번 친정시대 데이터를 읽고 9번 반정시대 데이터에 집중하라. 그래서 이때 이제 추경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들아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지켜보자. 그리고 청문회 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국회에 대한 예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아직 대통령 성렬형이 대통령 되기도 전인데 예? 이렇게 당선인 때부터 벌써 이렇게 하는 거는 인들아 보지도 못했다. 아니 당선인 신분에서 공약을 지켜라 말할 거라 뭐 이런 얘기는 인들아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대통령 된 다음에 공약을 지킬 건지. 예? 이거 성렬형이 저기 대통령 된 지 이제 3일 됐어. 3일. 예. 벌써 공약 지키라 마라. 예?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공약이 실현되냐 안 되냐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쵸? 인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켜보시면 되고 예. 지난 방송에서 인들아 얘기했죠. 주가는 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킨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예. 그리고 뭐 칠레나 뭐 유럽의 뭐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데서 갑자기 예. 금융위기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발생해야지 연준이 예. 양적 긴축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장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된다. 예.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예. 지금은 바닥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사회주의 배ram 때는 일시적으로 V자 반등을 가능했던 것은 즉시 연준이 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V자 반등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당장이라도 연준이 예, 양적 긴축 안 하겠다, 양적 완화하겠다. 그러면 폭등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예. 전 세계 어디든 하나 터키든 칠레든 예, 스페인이든 포르투갈이든 터져줘야 돼요. 이집트든. 그걸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가.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포함되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의 타켓이 되었을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었다면 경제 환란이 다시 찾아왔을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전 세계 헤지펀드의 타켓이 될 것이죠. 타켓이 되거든. 이보다 더 좋은 떡밥이 없거든. 근데 성렬형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환란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점을 이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억 양도세 페드 추진, 공매도 규제 강화.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양도세든 취득세든 이런 거래세잖아요. 거래세는 인하되는 것이 추세예요. 전 세계 추세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세법. 인드라 늘 강조하는 게 부동산도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 인드라가 수요 공급의 원칙을 지켜라. 두 번째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된다. 모든 전문가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유세는 높이고 종소세는 없애버리고 종소세래. 종부세 없애고 기존에 그 부동산세에 포함하면 되고요. 인드라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거래세는 인하되는 것이 오히려 집값 하락에 하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시장가가 되니까 거래세를 인하하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정상화를 찾는다 이거. 제가격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호가와 매수가 매도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거래가 활성화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뭐죠? 박정희 정신이다. 기존에 박정희 모델, 고성장 시대의 그러한 모델, 거의 박정희 모델이에요. 근데 반쪽 민주당, 문전비, 이재명은 어떻게 정치가 되냐? 박정희 정신을 저버리고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 고성장 시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국의 맹꽁 시파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한해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인 국가예요.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신의 그 자조 정신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 주도의 그러한 어떤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펼치니까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니까 부동산도 망가지고 한국 경제도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95% 이상의 한국 경제학자들은 문정필 파쇼의 경제 정책을 F학점을 매긴 겁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두 F학점을 매겼어요. 세뇌된 문정필 파시스트나 문정필가 경제를 잘했다, 부동산 정책 잘했다, 외교 왕이다, 부동산 왕이다, 경제 왕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고 문정필 파쇼 정권이 통계까지도 조작해가지고 통계청장 갈아치웠죠. 외교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문정필 파쇼가 중국처럼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욕을 먹을까지 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상공인 600만원 뭐 이런 건 그 다음에 테라 방송 중 언급하신 테더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맞습니다. 인드라가 막 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테더하고 테라하고 헷갈렸는데 그리고 일부분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 의도가 있었던 착각이 아니냐, 이게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인드라가 테라 보유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껏 인드라는 한 번도 암호화폐 거래한 적이 없고요. 그냥 착각이고 우연이에요. 왜냐하면 인드라가 테라가 안정세를 취하네요. 테더 보면서. 그 시각이 대체로 오후 10시 30분에서 오후 11시인데 하필이면 테라 그 가격을 보면 딱 그게 최저점이었거든요. 10시에서 11시 반 사이가 최저점 찍고 그 다음부터 급반등을 했어요. 인드라 발언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인드라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드라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잖아요. 기무중 리스크. 이거 4월 28일이라 얘기했습니다. 4월 28일날 인간지표 인드라가 테라 언급한 순간이 테라 고점인 신규 진입 금지다. 또한 같은 날짜에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지만 기무중 리스크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했어요. 시도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금융을 만만하게 봤다. 이렇게 보고 이제 단테에서 이 친구가 이제 테라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사죄하는 뜻에서 이렇게 방송했네요. 그래서 이제 루머가 있다. 쇼패팅을 했다. 테라에 대한 누군가가 일각에서는 골드만삭스가 테라 품매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앵커가 문제예요. 이게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게 저 앵커거든요. 대출을 대출해 주는데 19점 몇 프로? 아니 이자를 우리 지금 은행에서 은행금리 이자 몇 프로 줘요? 3% 4% 그렇게 주는데 20% 가까이 준다 이거야. 이게 폰지 사기냐? 뭐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지. 이 앵커의 문제. 이 앵커는 선순환 될 때는 그게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우리 금융사에서 보면 이 다단계에선 다 가능하거든요. 20% 이자 주겠다. 이게 딱 돈이 죽어든 돌려막기로 하면은 초기 투자자한테는 20% 이자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폰지 사기예요. 달리 폰지 사기가 아니라고. 딱 보고 있느라 알았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얘들아 김우중 얘기하고 좀 만만하게 본 것 같다. 김용을. 예? 얘들아 김우중 얘기한 게 그거잖아. 어? 전 세계 기업인들이 몰라서 러시아에 투자를 안 했겠어? 동유럽에? 예, 알지만은 이거 예,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걸 아니까 안 들어간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런 모델, 이런 쉬운 모델을 예, 전 세계 암호화폐 쪽으로 하는 애들이 몰랐겠어? 알면서 안 했던 거야. 예,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다치니까 안 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폐기된 거죠. 이 모델은. 예, 테라 모델은 폐기됐습니다. 기존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처럼 예, 달러나 이런 것들의 담보 대출을 받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테라 모델은 폐기 처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가 않은 구조다. 그리고 새로운 예, 모델을 만들었어야지 무슨 뭐 음본이제 근본이제인 것처럼 이렇게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었으니까 될 리가 없다. 공격에 매우 취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예, 여러분 지금 혹시나 누나 테라 들고 있다면 예, 그냥 휴지 조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기하세요. 마음이 편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FTX라는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시장을 열었다. 그게 선물 거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 비트코인도 선물 거래에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유턴하는 원리가 암호화폐 포용하는 두 개씩이나 저기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비트코인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한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죠. 예, 만약에 테라의 이러한 앵커식 대출이 원활해지면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 시어 세력에 뭔가 관여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음모론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확증할 필요는 없죠. 확실한 증거는 안 났으니까. 뭔가 연결고리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금융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시고 자 이렇게 테라 이렇게 99% 됐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테라 가드를 맡았던 비트코인이 마치 금처럼 활용한 거죠. 그래서 계속 금을 팔고 있는 거예요. 보유했던 금을 계속 말하자면 마치 테라 그 주인장들이 자기네들이 중앙은행이냐 행세한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그 가치를 보존하려고 계속 가지고 있던 금을 파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세도 떨어졌죠. 인드라는 이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2만 달러 때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알파벳이 2만 달러 이하, 비트코인도 2만 달러를 한번 하향 돌파를 해줘야만이 뭔가 비로소 뭔가 연준에게 결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당장 2만 달러 이하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케인즈 유동성 함정 뭐 이래가지고 최소한 이런 기간은 1년이 필요로 해요. 1년.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까지는 간다. 이게 그리고 사회주의 페럼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금주법이 시행되다가 금주법이 해제가 되면 사람들이 해방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면 금주법이 풀린 다음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지? 인간들은 딱 술을 먹게 돼 있다고. 광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주의 패러미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끝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광란의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억제하고 있어요. 뭐가? 전 세계 주가나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즐기고 싶은데 물가는 폭등하니까 함부로 술을 먹을 수가 없는, 이게 딱 균형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쵸? 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패러미 종식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싶고 술 먹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 물가가 폭등하니까 술 먹고 외식하는 걸 자제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균형점이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어서 연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패러미 완전히 종식된다면 그제서야 어떠한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라고 해서 다음 미국 대선까지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스펙, IPO, 쿠팡, 로빈후드 다 망가지고 있죠. 코스피는 2550대 마감. 그래서 오늘이 당연히 어떤 날이죠? 5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옵션 만기일, 그리고 5월 20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이 미국 옵션 만기일까지 위험하다고 봐보고요. 무엇보다 그냥 여기까지면은 그 5월 20일 이후부터는 좀 괜찮을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 바이든 형하고 성렬형이 바이윤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20일부터는 주가의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주가와 한국 주가가 달리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는데, 초점은 뭐냐면 6월 초에 미국에서 다시 양적 긴축, 금리보다 더 무서운 양적 긴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크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 내일부터 5월 말까지 설사 단기적으로 한국 주식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단기 반등일 뿐이지 V자 반등도 아닐 뿐더러 하락장이 끝난 것도 아니다. 일시적으로 성렬형 덕분에, 대통령 된 덕분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온 거지, 그걸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시 6월로 가면 다시 장은 싸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렬형이 임기 마치는 5년 뒤가 되면 3,000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있게. 전 세계 주가는 여러분, 늘 강조하는, 지난 방송에도 강조하지만 알파벳이든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무엇이든 간에 애플이든 2024년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폭등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조건은 그예요. 미국 민주당에서 바이든 형은 차기에 안 나오고 다른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후보가 나와야 되는 조건입니다. 나와서 대통령 되면 전 세계 주가는 폭등한다. 한국 주가도 폭등하겠죠. 이렇게 단서 조건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폭등해서 들어볼 때는 한 2, 3년간 3, 4년간은 계속 폭등할 거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기어와 김승현의 차이는, 김승현은 이제 마케팅 마인드고 오토기어는 기술자, 과학기술 마인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오토기어는 동기에 대해서, 동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걸로 보이고, 이 김승현은 이제 경영 마인드답게
결과가 좋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동기야 뭐 이러면서 이런 입장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기어는 이 에디슨의 동기 자체를 의심스러워하는 입장인 거죠. 당연히 이쪽 그 기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기차, 한국에 지금 전기차 많이 도입돼 있죠. 특히 경기도 같은 데서 전기차 많이 도입했죠. 이재명 치하에서 그랬을 때 중국산 전기차, 전기버스 이거 안전진단 제대로 받았나 이런 거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토기어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민들, 경기도의 전기차 버스들 괜찮습니까? 묻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전비죠. 뭐 이렇게 훈장 받은 지휘관 알고 보니 훈장 수여한 문준용. 그렇죠? 대만 프리메슨이 또 언플하시네. 대만에게 무기 안 판다고 대만전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고윤근 선생이 또 오버하는군요. 저는 이제 밀덕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대만 뉴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대만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 안 해요. 근데 뭐 대만 전쟁 안 되고 바이든 형이 대만 버리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딥스 파시스트들은 어떻게든 바이든 형이 대만 버렸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죠. 우리 대만 저 딥스 파시스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파시스트들답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딥스 파시스트들.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 후보 경선 전 승패 엇갈려 이렇게 일부러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게 만드는 게 국유본의 신의 한 수지. 트럼프 지지자들을 지지 후보를 다 당선시키는 것도 안 되고 둘 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둘 다 패퇴하는 것도 안 좋은 거다 이거죠. 이번 총선에서는 미국 공화당이 이겨요. 가까스로 이깁니다. 이렇게 이겨줘야지 공화당의 자유우파 세력이 되는 거죠. 우익 파쇼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 미카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바꿔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꼭 진짜를 알아야 될까 알아야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반쪽정원이 마스크를 쓴다. 그 다음에 징기스칸에서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시카고 대학이 중요하죠. 괴페클리도 시카고 대학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시카고 대학 록펠러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징기스칸 몽골 이거를 여러분들이 몽골사를 근현대 몽골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징기스칸의 몽골을 기억하지 마시고 20세기 이후에 몽골을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돼요. 몽골은 어디 사이에 끼어 있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는 친중파가 있고 친러파가 있어요. 이런 알력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알력 관계에서 몽골이 살아날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무슨 환빠들 이런 어떤 정신 나간 환빠들 입장이 아니라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지정학 관점에서 잘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는 것이 나름대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은 저 시기에 시카고 대학이 저 징기스칸 발굴에 나섰는가 이런 것들 몽골 현대 정치사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60년대에 갑자기 또 징기스칸 바람이 왜 불었나 21세기 2000년대 초반에 왜 또 다시 한번 징기스칸 바람이 불었나 이런 게 인드라 관점에서 부유원론 관점에서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버트 린 얼굴이 어디 낯익죠? 인드라가 하도 프리메슨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익숙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엘버트 린은 교수이면서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전 세계 곳곳에 중동에서 남미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까지 잃어버린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죠. 엘버트린 혹은 알버트린 이런 얼굴들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12시 3분. 무바요님, 질 바이든이 나올 것 같아. 아, 질 바이든 안 나옵니다. 질 바이든은 소박한 분이고 교사입니다. 대통령은 안 나와요. 무바요님, 질 바이든 안 나와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님, 오세훈 60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민주당에는 좋은 대통령 후보가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형이 4년간만 열심히 하시고 물러나시면 악역이에요, 나름대로. 바이든 형은 여러가지로 지금 물가가 높죠. 물가 높은 거 이거 바이든 형 책임은 아니지만 바이든 형이 이걸 고스란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이든 형은 건강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물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4년만 하시고 물러나시면 되고, 차기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8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에 국유본이 알아서 훌륭한 미국 대통령을 뽑을 거라고, 임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질 바이든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